당신의 딸이 12년 동안 거실 소파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믿으시겠어요? 미국 루이지애나의 작은 마을에서 마치 시간에 갇힌 듯 세상과 단절된 채 생을 마감한 한 여성의 충격적인 이야기. 가족, 이웃, 지역 사회 모두가 외면한 이 사건은 단순한 방치가 아닌 오랜 시간에 걸친 느린 고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이시 플래처. 당신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뒤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도 그녀를 구하지 않았던 12년.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그녀의 입안에서 발견된 건 충격적인 이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루이지애나의 작은 마을 슬로터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인구가 1000명도 채 되지 않는 정말 작은 공동체였어요. 모두가 서로를 알고 지내는 분위기였고 플래처 가족도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레이시는 1985년 11월 25일 클레이와 실라 플래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클레이는 비영리 단체 베턴루지 남북전쟁 원탁회의의 임원이자 마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었고 실라 플래처는 마을 의원이자 시 검사 보좌관으로 일했죠. 겉으로 보기엔 실라 플래처 가족은 그저 평범한, 오히려 지역 사회의 모범적인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두 부부는 평판과 지역 내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매주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가는 신실한 신자이기도 했어요. 레이시가 9살이 되던 해 가족은 세라크에 위치한 2층 집으로 이사했고 곧 이웃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레이시는 베턴루지의 브라운필드 침례학교에 다녔고 활발하고 똑똑하며 재밌는 아이로 기억되었어요. 컨트리 음악과 배구를 좋아했고 친구들과 놀지 않을 때면 마라이어 캐리의 노래를 듣거나 디즈니 영화를 보곤 했죠.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심각한 사회 불안과 자폐 증상을 보였고 이 증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엔 활달하고 따뜻하며 친구도 잘 사귀던 아이였지만 14살 즈음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탓도 있었는지 결국 홈스쿨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이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착한 아이였어요. 사려 깊고 상냥하고 늘 친구들을 환영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홈스쿨링을 시작한 뒤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고 결국 비언어적인 상태가 되었어요. 집을 거의 나가지 않았고 사실상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둘 끊기게 되었죠. 한 이웃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녀는 확실히 또래와는 다른 아이였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15년 전이네요. 제 동생과 가끔 어울리긴 했지만 레이시는 틀림없이 보통 10대는 아니었죠. 아주 똑똑했어요.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었어요. 17에서 18살쯤이었는데도 디즈니 영화와 컨트리 음악을 좋아했고 우리를 초대해 디즈니 영화를 보자고 하곤 했어요. 근데 그건 제 취향이 아니었죠.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18살이었으니까요. 물론 그녀가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몇몇 친구를 집에 초대하기도 했고 집에서 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부모는 최대한 그녀의 생활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변화가 그녀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배려했던 거죠. 하지만 20대에 접어들며 그녀의 상황은 또 한 번 급격히 악화됩니다. 레이시가 20대가 되면서 그녀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등장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레이시가 락트인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신경질환을 앓았다고 말합니다. 이 질환은 의식은 멀쩡하지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주변 상황을 모두 인지할 수 있지만 말하거나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말이죠. 하지만 지역 검시관 유 비컴 박사는 이 주장을 부정합니다. 저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수십 년간 의사 생활을 해왔지만 그런 진단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확인한 레이시의 공식 진단명은 단 2가지뿐이었습니다. 심각한 사회 불안 그리고 자폐.
어쨌든 레이 씨는 21살 무렵부터 집 안 소파에만 머물기 시작했고 이 소파에서 먹고 자고 배변까지 모든 걸 해결하며 무려 12년을 지냈습니다. 구속의 흔적은 없었지만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그곳이 그녀의 전부였죠. 실제로 외부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21살 때였습니다. 이웃인 56세 남성 로버트는 당시 그녀가 도로에서 작은 아령을 들고 운동하던 모습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녀를 본 적이 없었죠. 몇 년 후 로버트는 클레이에게 물었습니다. 레이 씨 어떻게 지내요? 대학 갔어요? 결혼했나요? 그러자 클레이는 아니요, 아직 여기 있어요. 잘 지내요. 라고 말한 뒤 화제를 돌렸다고 합니다. 아무런 의심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평범하고 지역 사회에서 신뢰받는 사람들이었기에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레이 씨는 실질적으로 실종된 상태로 15년을 보냈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친척도 그녀의 존재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요즘 안 보이네? 정도였을 뿐 아무도 진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그녀가 부모 집 거실 소파에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3일 아침 이 모든 이야기는 끔찍한 현실이 되어 드러나게 됩니다. 이날 어머니 신라는 9일 일에 전화를 걸어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어요. 그리고 경찰과 응급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건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레이 씨는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고 그녀의 피부는 소파와 녹아붙어 있었습니다. 검시 결과 그녀는 최소 12년 동안 그 소파 위에 있었으며 사망 원인은 장기적인 의학적 방치로 인한 급성 영양실조와 탈수, 욕창, 골수염, 폐혈증이었습니다. 사망 당시 체중은 44kg에 불과했고 사망하기 12일 전부터는 호흡도 멈춰 있었던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 그곳엔 그녀가 남긴 오줌과 대변이 고여 있었고 다리는 벌겋게 헐어 있었으며 욕창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게 파였어요. 부모는 그 끔찍한 광경을 매일 봤을 겁니다. 그녀를 지나치며 그 냄새를 맡으며 밥을 먹으며 심지어 소파 위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을 감춘 채 손님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죠. 검시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망이 아닙니다. 수년에 걸친 방치와 학대의 결과였습니다. 레이 씨의 몸은 욕창으로 인해 뼈가 드러났고 다리는 완전히 붉게 헐어 있었으며 그녀의 피부는 소파에 녹아붙어 있었습니다. 소파 밑엔 소변과 대변이 고여 있었고 냄새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했습니다. 레이 씨는 움직이지 못한 채로 12년을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생존해 있던 동안 완전히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위장에서 소파의 쿠션 패딩 조각과 대변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소파를 뜯어 먹기까지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락트인 증후군이었다면 이건 불가능했을 일이죠. 입을 움직일 수 있어야 쿠션을 물고 삼킬 수 있을 테니까요. 검시관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 씨는 움직이려고 몸을 일으키려 한 흔적도 있었어요. 어쩌면 너무 아파서 자세를 바꾸려 한 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녀의 시신은 몸이 휘어지고 오른팔이 가슴 위로 올라간 채 굳어 있었고 입은 벌어진 채 눈은 멍하니 뜨고 있었습니다. 상체는 거의 소파에 묻힌 듯한 모습이었어요. 옷은 파란 티셔츠 하나뿐이었고 그것마저 목까지 올라가 온몸이 노출된 상태였죠. 머리카락과 귀 안까지 대변이 뒤엉켜 있었고 얼굴은 붉은 반점과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엉덩이 부위의 살점은 욕창으로 거의 사라졌고 등과 엉덩이 일부는 검게 썩어 있었어요. 이 장면은 사진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에 잠깐 공개된 일부 보도 사진을 본 기자들은 그 자체가 공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클레이와 신라는 경찰 조사에서 레이 씨가 자폐를 알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소파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결정해서 거기 머물렀으며 자기 의사로 움직이거나 병원에 가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음식을 주고 물도 주고 침대에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종종 그녀를 닦아주거나 움직여줬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현장은 그 모든 말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대변과 소변으로 썩어 있었고 레이 씨는 씻겨지지도 않았으며 어떤 구조적 도움도 받지 못한 흔적뿐이었어요. 그녀는 2010년 이후로 단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그녀는 그 소파 위에서 죽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죠. 당시 실라와 클레이는 주말 여행을 다녀온 뒤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9일 일에 신고한 겁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렇게 숨기고 있었는데 왜 굳이 신고했을까? 이유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웃 중 한 사람이 우연히 집 안을 들여다보고 소파에 있는 레이 씨의 상태를 목격하고는 신라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고 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대로였다면 부모는 이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 것이었죠. 이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뒤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12년 동안 숨길 수 있었을까? 레이 씨의 부모 실라와 클레이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교회에도 열심히 다녔으며 지역 정치에도 활발히 참여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집안에 소파 위에서 썩어가고 있는 딸이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가장 가까웠던 지인들조차 레이 씨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했습니다. 한 친구는 25년 동안 매주 만나왔는데 그들에겐 딸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 없다고 했을 정도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딸 없는 삶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레이 씨를 언급하지 않았고 누구도 집 안에 들어온 적 없었으며 수년 동안 외부와의 단절 속에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이웃 중 누구도 이상한 냄새나 비명, 소리 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단지 그들 집이 지저분한가 보다라고 넘겼던 것일 수도 있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은 부모가 딸의 존재를 마치 짐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몇몇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부모가 된 건 맞지만 간병인이 되려고 아이를 낳은 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레이 씨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해요. 아이를 낳은 책임을 회피하고 점점 그녀를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여기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2022년 5월 2일 대배심은 클레이와 실라 플래처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다음날 체포되었고 각각 3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재판은 2022년 10월로 예정되었지만 기소문상의 문구 문제로 인해 한 차례 무효가 되었고 그들은 2023년 6월에 다시 체포되며 재기소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3월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은 레이 씨가 14살이던 2000년경 심각한 사회불안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0년에는 부모가 그녀 없이 병원을 찾아가 딸이 바닥에 배변을 하고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에 의사는 입원을 고려하라고 했지만 부모는 그 권고를 무시했죠. 법정에 출석한 부모는 여전히 레이 씨가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주장했지만 모든 증거는 그 말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끝내 그들은 과실치사로 혐의를 낮춰 인정했고 각각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20년은 유예되었습니다. 즉, 두 사람은 각각 20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고 석방될 경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는 선고를 내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레이 씨는 정신적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소파 위에서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이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비극일 뿐입니다.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기자들과 수사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제한적으로 열람한 일부 기자들이 묘사한 장면은 차마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레이 씨는 소파에 묻히다시피 누워 있었고 마치 그 속에 파묻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체는 왼쪽으로 기울어졌고 오른팔은 몸 위에 얹혀 있었으며 눈은 멍하니 떠 있었고 입은 벌어진 채 굳어 있었어요. 몸은 완전히 말라붙은 상태였고 그 위엔 대변이 묻어 있었으며 머리카락과 귀 속까지 오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티셔츠 하나만 걸친 채로 하반신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고 그녀의 살은 욕창으로 인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엉덩이와 등 쪽 피부는 시커멓게 썩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고 노란색으로 변색된 살점이 드러난 부분도 있었어요. 침대도 아니고 병원도 아닌 거실의 소파 위에서 그녀는 그렇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검시관은 레이 씨의 뼈에 이르기까지 욕창이 깊이 파고들었고 그녀는 소파에 완전히 융합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위장 안에서 발견된 건 패딩, 소파 조각, 대변. 극한의 배고픔에 소파를 씹어먹었고 주변의 대변까지 함께 섭취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부주의한 방치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된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부모는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그녀를 씻기지 않았으며 스스로도 그녀를 지켜보며 무덤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 집에서 소파와 식탁은 불과 몇 미터 거리였고 저녁을 먹을 때도 친구들과 통화할 때도 거기엔 늘 레이 씨가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냄새, 썩어가는 딸, 생존과 죽음 사이에서 고통받던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음에도 법정에서 두 사람은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했어야 했어요. 그 결과를 바꾸고 싶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너무 늦었고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이제 감옥에 가야 한다는 현실에 대한 후회처럼 보였으니까요. 2024년 법은 그들에게 40년형 중 20년 실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풀려난다고 해도 세상은 그들을 더 이상 예전처럼 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숨긴 12년의 진실은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이어서 영원히 기억될 테니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거울이었습니다. 레이 씨의 고통스러웠던 생애와 그 끝은 그저 한 가족의 비극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침묵 속에서 사라져가는 수많은 목소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남긴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세상이 몰랐던 또 다른 가정의 어두운 비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세요. 당신이 듣게 될 다음 이야기, 그것도 진실입니다.